서울 대치동 한 사무실, 조용한 오후. 그러나 한화 내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그 제목은 단순했다. 폰세 계약 해지 통보서.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10,000,000짜리 계약이 20억 원의 혼란을 불러올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의 외국인 투수 폰세, 판스는 떠났고 남은 컨 와이즈의 배짱뿐이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지금 팀 전체를 흔들고 있다. 리빌딩의 방향이 틀어졌다. 감독과 프런트의 의견이 충돌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은 불길했다. 한화는 33승을 기록하며 중위권을 노리던 팀이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의 시즌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누군가는 폰세의 공백을 말했고 다른 이는 와이스의 오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 마이너스 $100,000,000의 선택이 정말 20억 원의 혼란을 예고했는가? 본지는 단독으로 한화 내부 보고서와 미공개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 속에는 오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편, 리더십 붕괴의 시작, 와이스의 결정이 불러온 연쇄 반응. 서울 대치동, 한화 이글스 프런트 사무실. 주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회의에서 폰세 계약 해지가 공식화됐다. 그 자리에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다. 와이스 감독. 그의 부재는 단순한 일정 때문이 아니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폰세를 잃는 게 팀의 리스크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와이스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록에 적힌 문장은 짧지만 의미심장했다. 감독, 단기 결과보다 장기 재편을 우선. 문제의 시작은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폰세는 한화의 비밀 병기였다. 시즌 초반 그의 33승 프로젝트는 팬들에게 드디어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중순 팔꿈치 통증으로 출전이 중단되면서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 와이스는 대신 젊은 투수진을 전면 배치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예상보다 치명적이었다. 팀은 단 3주 만에 8연패. 평균 6.42, 시즌 최악의 수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스는 단 한 번도 전략 수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말했다. 는 곧 기회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곧 자신감이 아닌 오만으로 받아들여졌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는 당시 코칭 스태프와 감독 간의 격한 충돌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고서 3페이지 한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독은 선수단 의견을 듣지 않고 즉 본인의 플랜을 강행하려 했다. 프런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훈련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 중 녹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이건 리빌딩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우린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와이스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폰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화는 대체 외국인 투수를 물색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당초 $100,000,000로 시작한 협상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종 비용이 2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프런트는 예산 한도를 초과했고 다른 선수 영입 계획까지 모두 꼬였다. 한 관계자는 이를 도미노 붕괴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폰세를 지켰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하지만 감독은 지금 교체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죠. 내부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선수단 일부는 감독의 불신이 팀을 갈라놓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한 코치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수들이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뢰도, 존경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내부 고발로 이어졌다. 구단 측은 코치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조직 전체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결론만 남았다. 한화의 팬덤 역시 폭발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폰세를 왜 내보냈냐
와이스는 팀을 망치고 있다. 는 글이 넘쳐났다. 특히 마이너스 10만 달러가 20억이 됐다. 는 문장은 하루 만에 밈으로 확산됐다. 마이너스 10만 달러의 판단이 20억의 혼란을 만들었다. 한화 위기의 진짜 원인은 계산 아닌 오만이다. 이 문장들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자 구단은 급히 입장문을 냈다. 스 감독의 결정은 구단과의 협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믿지 않았다. 본지가 확보한 두 번째 내부 메일에는 브런트 고위 간부의 절박한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감독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 지금은 수습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 일은 발송 후 단 30분 만에 삭제됐다. 하지만 서버 로그를 통해 복원되었고 그 내용은 현재 내부 감사팀에 전달된 상태다. 그날 밤 한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 팀엔 야구가 없습니다. 숫자만 남았어요. 결국 마이너스 10만 달러로 시작된 계약 해지 한 장이 마이너스 20억 원의 혼란을 불러왔고 그 중심에는 와이스의 오만이 있었다. 브런트는 여전히 조정 중이라 말하지만 구단 내부는 이미 균열이 깊다. 팬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침묵 대신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끝에는 단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다. 한화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팀워크는 이미 무너졌다. 한화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팀 내부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한 통의 녹취 파일이 본지에 전달됐다. 녹취의 제목은 단순했다. 회의 후 통화 와이스. 길이 47분 26초.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될 대화가 담겨 있었다. 7월 29일 밤 11시 52분. 팀의 8연패 직후. 코칭 스태프 일부와 와이스 감독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통화는 본래 다음 경기 운영 회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내 감정적인 설전으로 번졌다. 치에이, 감독님,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한계예요. 지금은 쉬게 해야 합니다. 와이스, 한계라니요? 프로라면 견뎌야죠. 난 핑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배경에서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화를 참지 못한 듯한 숨소리. 코치에이,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합니다. 와이스, 당신은 감독이 아닙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짧은 정적 후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코치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말 한마디가 팀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통화 파일은 내부적으로 재난 기록이라 불렸다. 녹취가 끝난 후 한 코치가 눈물을 흘리며 이건 폭언이다 라며 공식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브런트는 갈등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며 파일을 봉인했고 관계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강요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 스태프가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팀이 더 망가지기 전에 알려야 했어요.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여러 대목이 있었다. 코치 B, 폰세 교체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와이스, 내 결정입니다. 구단도 동의했습니다. 코치 B, 하지만 그건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보고만 받은 거예요. 와이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최종 결정권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후 와이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와이스, 난 야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결과만 보고 불안해하죠. 이 대사 이후 녹취록에는 길고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코치 한 명의 낮은 한숨. 감독님, 그 결과가 바로 현실입니다. 이 대화가 공개되자 한화 내부는 완전히 폭발했다. 구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짧게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후 팀 단합 미팅이 긴급히 소집됐다. 그러나 미팅에서도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 선수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다. 이젠 경기보다 회의가 더 무섭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한화의 상황은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리더십의 붕괴였다. 결정권은 분열되고 선수들은 불안에 시달렸다. 폰세 교체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감독 교체라는 말로 돌아왔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와이스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구가 아니라 권력 싸움이다. 한화는 더 이상 팀이 아니다. 이 문장들이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지가 추가로 확보한 문서에는 와이스가 직접 작성한 내부 입장문 초안이 있었다. 그는 거기에 이렇게 썼다. 모든 결정은 팀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해와 감정이 쌓여 진심이 왜곡되었다. 그 마지막 문장. 붉은 펜으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진심이 아니라 독선이었다. 한화는 결국 내부 감찰팀을 가동했다. 하지만 와이스는 여전히 감독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짧게 답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결국 내 책임으로 끝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빛은 복잡했다. 지금 한화의 클럽하우스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돈다. 숨이 사라졌고 눈빛은 서로를 피한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폭발인지 구원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한 사람, 와이스가 있다. 마이너스 10만 달러의 선택이 만든 20억의 혼란. 그 문장은 이제 순한 문장이 아니라 팀의 현실이 되었다. 8월의 뜨거운 오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앞에는 새벽부터 모인 팬들이 있었다. 손에는 작은 피켓, 목에는 오래된 머플러, 그리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팬 한 명의 말이었다. 그녀는 10년째 한화를 응원해왔다. 이 팀이 흔들리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다릅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구단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와이스 감독은 훈련장에 나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로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팬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누군가는 펠라이트를 들고 누군가는 응원가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그 순간 한 소녀가 들고 있는 손팻말이 카메라에 잡혔다. 아직 믿는다. 그 문장은 그 어떤 인터뷰보다 강렬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야구장은 한 공기로 가득 찼다.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함성 대신 긴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3회 초 타자가 깨끗한 안타를 날렸다. 순간 잠자던 함성이 폭발했다. 한화, 한화. 그 소리는 울림이었다. 패배와 혼란, 그 모든 걸 넘어선 소리였다. 경기 후반. 한 팬이 기자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손에 접힌 편지를 쥐고 있었다. 저는 구단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와이스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르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야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날 관중석 한쪽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졌다. 마이너스 10만 달러의 오판이 20억의 혼란을 만들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 푼도 줄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었다. 누군가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와이스 감독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벤치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함성이 나를 아직 용서해주는 걸까? 경기가 끝난 후 스코어보드에는 패배의 숫자가 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관중석에서 천천히 들려온 노래. 우리는 믿어요. 다시 일어설 그날을. 선수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와이스가 천천히 그라운드로 걸어나왔다. 조명이 꺼진 야구장 한가운데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함성은 잊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알았습니다. 팬의 믿음을 잃는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관중석에서는 다시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SNS에는 한 줄의 글이 수천 번 공유되었다. 오늘
한화는 졌지만 한화 팬심은 이겼다. 그 문장은 새벽 내내 트렌드 1위를 지켰다. 그리고 누군가 남긴 댓글. 마이너스 10만 달러가 만든 혼란 속에서도 한화는 여전히 사람의 팀이었다. 기자는 경기가 끝난 뒤 빈 구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의자 위에는 버려진 응원봉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 위에 쓰여 있었다. 아직 기다린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리더십은 흔들릴 수 있다. 선수도 감독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팬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한화 구단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팀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20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날의 함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숫자는 잊혀질지라도 그날의 목소리, 우린 아직 믿는다. 그건 한화의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팬이 세상에 던진 가장 뜨거운 메시지였다. 야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자는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비어버린 관중석 위로 바람이 불었고 흔들리는 깃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린 아직 믿는다. 세 글자. 그 단순한 문장이 한화의 복잡한 현실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겼다. 마이너스 10만 달러의 선택이 20억의 혼란을 만들었다. 이제 그 문장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숫자는 중요했다. 승리도, 기록도, 계약도 모두 숫자였다. 그러나 그 숫자들 속에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팀은 방향을 잃었다. 와이스의 오만이든 시스템의 오류든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한 가지였다. 사람을 잃으면 팀도 잃는다. 기자는 한화의 팬들을 가까이서 보았다. 비판과 실망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경기장을 찾았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구단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다. 이 팀이 완벽했으면 우리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우리는 약한 팀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한화라는 이름이 가진 묘한 힘이 있었다. 패배에도 이유가 있고 딴에도 온기가 있었다. 언론은 매일 위기를 말하지만 팬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본다. 그 차이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는 이 사건을 단순한 스포츠 뉴스로 기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누가 사람을 잇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구단은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다. 와이스는 여전히 비판의 중심에 서 있고 팀은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본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팬들의 눈빛이었다. 패배의 날에도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린 아직 함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문장이다. 20억 원의 손실보다 크고 무거운 것은 잃어버린 신뢰였다. 그 신뢰를 되찾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기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야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심은 흔들릴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그 문장은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대답이었다.